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인데요. 우리 울산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호랑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호랑이라니 무척 궁금하시죠? 저도 무척 궁금한데요.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울산엔 아름다운 계곡이 많은데요. 1억 년 전 백악기부터 현재까지 한반도의 역사를 품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언양 대곡천입니다. 와, 선생님 계곡이 반짝반짝한 게 너무 예뻐요. 예쁘죠. 네. 예, 아주 뭐 사철이 다 좋습니다. 사철, 사계절이 다 좋은 길. 네. 예, 아주 뭐 봄에는 꽃 피고 여름에는 물이 참 뭐 녹음이 우지고 가을엔 단풍이 지고 겨울은 겨울대로 물 한 개가 피고 참 반짝하게 참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예. 저희 여기 온 이유가 뭘까요? 아 여기 이제 호랑이. 응. 오늘 호랑이를 보기 위해서. 아니 호랑이요? 예. 호랑이 범 있거든요. 호랑이가 어디 있다는 거죠, 선생님? 예, 분명히 있어요. 가보면 압니다. 진짜요? 예. 빨리 가볼까요, 그러면? 예, 한번 가봅시다. 호랑이는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호랑이를 만나게 될지 설레는데요. 태고적 신비를 간직한 방구대 암각화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지금 계곡밖에 없는데 어디에 호랑이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 저기 저 암벽에 네. 색이 져 있거든요. 아, 저 정면에 보이는 바로 저곳입니다. 어디 저기요? 저 바위벽.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방구대 안각화가 있는 이곳이 대곡천이잖아요. 대곡천. 저 태화강 지류 중에서 뭐 가장 긴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제 밑에 우리 공연이라고 네. 사일리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거의 한 8km 되잖아요. 와, 옛날에 정말 대곡천. 기네요. 근데 여 주변에 이래 바위 안벽에 네. 그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 그림이 우리 고래 그림이나 여러 가지 짐승 그림이 수만 점이 있었는데 네. 다 지워졌어요. 그게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지워지고 지금 저 부분에 저 정면에 보이는 남아 있거든요. 네. 그림이 한 300여 개 남아 있고 곳곳이 한 10군데쯤 그림이 조금씩 흩어져 있습니다. 호랑이를 보러 왔는데 마주친 것은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선사시대 고래 그림이 그려졌단 그 절벽인데요. 도대체 어디서 호랑이를 볼 수 있다는 건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와, 가까이서 보니까 절벽이 엄청 높아요. 이게 이제 우리 고생대에 어. 그 바다 밑에서 퇴적된 그런 암석입니다. 예. 아니 근데 선생님 예. 그림이 어디에 새겨져 있나요? 그림은 가장 많이 새겨진 것은 가운데 아주 반들반들하잖아요. 네. 닦아놓은 것 같은 저기에 그림이 집중적으로 한 300개가 있고 나머지 곳곳이 그림이 또 흩어져 있습니다. 조금씩. 네. 그래서 이 그림이 보면 저 그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고래가 이제 한 70마리 왼쪽에 가장 또 많고 네. 그다음에 저 가운데 이렇게 선을 경계로 오른쪽에는 저런 짐승들 육지 짐승들이 그림이 많습니다. 근데 호랑이 그림은 어디에 있어요? 호랑이 그림은 이제 가운데 경계를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선을 경계를 해가지고 왼쪽에 한 마리 오른쪽에 한 마리 이렇게 이제 호랑이가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보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이렇게 건드리지고 하니까 네. 잘 안 보이는데 또 물이 가로막혀가지고 건너가지는 못하니까.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요에 가면 이제 이래 사진이 있으니까 또 그곳을 보면 또 확인이 됩니다. 그럼 저쪽으로 가볼까요? 한번 가보시죠. 네. 국보이자 세계적인 문화유산 방구대 암각화. 가까이 다가가면 훼손이 우려되죠.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안내판을 보기로. 이게 뭐 같이 보입니까? 자,
약간 돼지 같아 보이는데요. 예, 맞아요. 돼지라고 그러죠. 이래, 줄이 꺼져 있어 새끼 돼지라는 주장도 있는데, 돼지. 왜냐하면 옛날에 돼지라는 게 가장 이래 많이 먹을 수 있는 그 짐승이잖아요. 네. 옛날에 선사인들이 그래 돼지를 이렇게 크게 그렸습니다. 와, 진짜 돼지 같아요, 선생님. 예,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짐승들이 참 많이 있는데, 네. 이런 거는 이제 사슴 종류. 네. 사슴 종류라 그러고, 요 위에 있는 요런 종류는 좀 특이하게 보이잖아요. 네. 이걸 돼지라 그러기도 하고, 너구리라 그러기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래 코뿔소 종류라고 와. 그런 주장이 있죠. 와, 코뿔소도 있어요? 예, 예. 옛날에 선사시대 이제 구스기 동물 중에는 코뿔소도 있고, 맘모스도 있고, 그 외에는 우리는 그 시대는 이래 진과 동물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동물이 있습니다. 요거는 꽃사슴이라고도 하는 와. 종류도 있다고 그러죠. 꽃사슴도 있고, 네. 요런 거는 이제 배가 볼록하잖아요. 요런 임신한 겁니다, 임신. 아니, 임신한 사슴을 그려놨다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목적이 제2 목적이라 그러잖아요. 네.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 다산과 풍요를 기원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슴 종류에 대해서 이제 임신을 하고 있는 이런 짐승을 많이 그렸다고 이제 그래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목적이 담겨 있는 거죠. 아니, 이 고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저는 예.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 줄 몰랐어요. 예, 그렇죠. 동물 짐승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 따라서 이제 이 짐승들이 오히려 고래를 앞선다. 그런 주장이 있거든요. 네. 이 고래는 이제 고래 종류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와서 그랬어요. 네. 그건 확실하죠. 왜냐하면 그 신석기 시 주거지에서 고래뼈가 나오니까. 네. 그건 울산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남해안 같은 데서 고래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럼 그건 신석기인들이 맞는데 이런 짐승들을 새긴 건 신석기인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오히려 구석기 시대나 네. 또는 청동기 시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청동기 시대 아닌 거는 왜냐하면 청동기 시대는 농경 시대니까 네. 거기 이제 농기구라든지 이런 농경하는 모습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그 신석기 이전의 구석기 시대의 그림일 수도 있다. 온갖 동물이 그려진 방구대 암각화. 자세히 보니 종합동물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호랑이는 어디에 있나요, 선생님? 호랑이는 이제 우리가 딱 보면 이쪽에 있잖아요. 호랑이 어디예요? 세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요거는 범이라고 그러죠. 표범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호랑이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딱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호랑이 이렇게 이제 세로 주는 무늬가 호랑이가 무늬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 신석기 시대에 그린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근데 요 짐승은 이제 우리가 볼 때 이걸 곰이라고 하기도 하는 주장도 있지만 네.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이제 소위 스빌로돈이라 그래가지고 구석기 시대의 그 호랑이나 표범이었을 것이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이하게 상당히 이렇게 공격적이잖아요. 네, 이런 포즈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네. 짐승은 굉장히 뼈가 이제 이 어금니가 길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물면 바로 이래 이제 맘모스 종류도 이래 피부가 뚫린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네. 이 동물은 아직 멸종이 됐는데 이런 짐승을 그렸을 수도 있다. 특히 꼬리가 이래 있기 때문에 이래 곰은 꼬리가 없어요. 그렇죠. 꼬리가 없고 대체로 이래 모양이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 시대의 하나의 호랑이를 그린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반구대에 정말로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대곡천을 지킨 호랑이. 이민년 벽두에 선사시대 호랑이를 보다니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호랑이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호랑이 그림인가요? 그렇죠.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호랑이 그림이라는 거지. 이 호랑이가. 그 호랑이가 이제 말하자면 그 스밀로돈이라는 그 짐승, 그걸 옛날에 금치호라 그래. 금치호. 구석기 시대 호랑이를 금치호 또는 스밀로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주로 이제 이래 유럽의 동굴에도 그 그림이 없어요. 그 화석에만 나와, 화석. 네. 그러니까 거의 수만 년, 만년, 2천, 17,000, 2만 년 화석에만 나오니까 진짜 그 짐승을 새겼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세계 최초로 우리 참 문화상 최초로 새긴 최초의 호랑이다. 호랑이가 진화가 되어 오면서 새겨진 최초의 우리 호랑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이제 앞으로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화석에 나온 호랑이가 진짜 색이 졌다. 그리고 방구대 안각화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그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만나는 선사시대 동물원 방구대 암각화. 호랑이를 만나러 찾아왔지만 특별히 봐야 할 동물도 있죠. 네, 바로 선사시대의 고래들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또 고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고래는 또 어디 있어요? 선생님? 고래가 굉장히 많죠. 고래가 어디 있어요? 뭐 고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래도 뭐 한 10몇 가지 종류가 거의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그래서 고래 이게 이제 가장 센터 중앙에 고래 그림이죠. 참고래. 네. 참고래 보면 항상 고래 옆에 새가 2마리가 있습니다. 새가 2마리. 아, 여기요? 예.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가마우지라는 종류도 있고 이제 이 죽은 새 고래의 영혼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요. 쫙 전부 다 고래가 전부 다 하늘로 다 올라가거든. 여기가 이제 소위 천당 좋은 곳. 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더 있네요? 이거 이제 애기 여본 고래라고 그러잖아요. 그 애기가 이 고래가 이제 사람처럼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쵸? 이 애기는 막 숨을 잘 못 쉬니까 등에 업어요. 이제 애미가 이제 이게 참고래입니다. 참고래. 지금 거의 멸종되고 없어요. 네. 세계 한 200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고래가 등에 업고 이제 막 애기를 낳아가지고 막 등에 올려가지고 숨을 쉬라고 막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제 옛날에 요 주변에서 보고 글이 새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새긴 거고 그 외에 이제 작살 맞은 고래 있잖아요. 작살. 네. 이 작살이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 보이네요, 작살이. 예. 이게 뭐 쇠냐 뭐 이게 돌이냐 이래 논란이 분분한데 뭐 대체로 뭐 이래 돌 종류 석창이라고 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고래를 작살로 이렇게 찔러 잡는 건 지금도 인도네시아 가면 이렇게 찔러 잡아요. 이 배 난간에서 팍 찔러 잡잖아요. 그걸 표현한 것인데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소위 이제 말하자면 이래 그 귀신 고래 종류 그레이메일이라고 하잖아. 이 고래는 이끄집 이래 쇼를 걸치고 있습니다. 이래 뭐 덮어 쓰는 게가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 고래 모양이라고 이제. 아니, 그런데 고래를 이렇게 자세히 볼 정도로 가까이서 봤나 봐요? 그렇죠. 가까이서 바로 이렇게 보고 이제 그린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울산만에 바닷물이 넘실넘실 들어왔습니다. 거의 한 7, 8m 가까이 이렇게 바닷물 올라왔잖아요. 네. 빙하시대가 끝나고. 네. 그럴 때 이제 고래가 따라 다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아마 이 근처까지 고래가 왔을 겁니다. 여기 근처까지요? 예, 아마 저 밑에까지도 왔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고래를 보고 네. 직접 이제 그린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래를 모시는 신전이니까. 다양한 고래의 활동 모습과 고래잡이 방법을 그려놓다니 선사시대 울산 조상들은 참 지혜로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죠? 저는 방구대 암각하면은 고래만 딱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동물들이 새겨져 있네요. 예, 그렇죠. 동물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그 문명사, 방구대 문명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문명이 방구대 한각화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참 대단히 뭐 가치가 있는 겁니다. 특히 호랑이 그림이 있어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호랑이 옛날에 이 교육에 호랑이가 참 많아서 네. 이 방구대 한각화에도 호랑이를 새겼다. 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민년을 맞이해가지고 네. 호랑이의 이제 운세가 호랑이처럼 크게 많이 그쵸? 일어나게 되기를 뭐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향토사학자 이항훈 선생님과 함께 방구대 암각화를 찾아봤습니다. 검은 호랑이 해인 만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호랑이.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같이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